최경영의 정치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고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방송하기 전에 제가 제 SNS에 그런 글을 썼어요. 국민들에게 더 이상 희생이나 유혈 사태가 이대로 가면 유혈 사태가 걱정된다라고 지식인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는 말자. 현직 공무원들, 첫 번째는 현직 공무원, 현직 군, 경찰, 특히 이제 군 같은 경우는 한번 불법 계엄을 했었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도 좀 자제를 했죠. 예. 그런 그 군과 경찰이 절대 폭력을 우리는 쓰지 않는다. 절대 총을 사용하지 않는다. 국민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그러면 안 되죠.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하는 국민을 상대로는 절대 안 쓴다라고 선언을 일선에서 경찰 간부와 군 장성들 그리고 용관급들이 좀 선언을 좀 줄이어서 해주십시오. 국민들도 성명서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선언을 좀 해주십시오. 국회의원들도 만약에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그건 내가 가장 앞장서 있는 곳일 것이기 때문에 내 피일 수도 있겠다. 나는 맨 앞에서 국민들이 희생하는 거를 막겠다라고 190여 명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좀 선언을 해 주십시오. 여당 국회의원들은 못 믿겠고요. 야당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좀 선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우리 세금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경찰도 그렇고 뭐 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군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들이 가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징병제 나라잖아요. 뭐 모병하는 것도 아니고요. 국민들은 지금 30일부터 4월 1일 화요일 24시 화요일 자정까지 30일부터 4월 1일 자정까지 72시간 100만 온라인 긴급탄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지금 링크를 추가해 놨고요. 탄원에 참여해 주시는 시민들의 명의로 이번 주 수요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0만 명은 당연히 훌쩍 넘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링크 따라가서 서명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앞장은 이제 그리고 희생과 앞장은 이제 공무원들이 좀 해주십시오. 공무원들, 군, 경찰, 행안부, 그리고 장 차관,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이분들이 좀 희생을 해 주십시오. 직을 걸고.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적 전략 짜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누추해지는 것 같아. 왜 여당에서 막 법기술자들, 윤석열 씨를 비롯해서 각종 법기술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해안을 가지고 통찰과 해안과 지혜를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무슨 국정이나 뭐 뭘 하는 게 아니고 정치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게 아니고 다 지살라고 저짓을 법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맞서서 야 저런 추잡한 놈들의 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방법도 짜고 저런 방법도 있고 참 이것도 그거는 하기는 해야지 야당 국회의원들은. 그런데 그거를 은밀히 또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 나서서 또 이야기하면서 뭐 우리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저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권성동은 니들이 내란을 벌이는 거야 뭐 이러면서 뭐 이러고 있는 게 정말 쪽팔리네. 근데 신났어요.
권성동 이런 인간들이 신났습니다. 국민의힘도 신났고 예. 대통령실도 지금 신났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신난 이유는 야 민주당이 이제 정쟁의 싸움을 걸어왔구나. 우리 그냥 맞받아칠 수 있겠다. 다 이제 뭐 줄탄핵 시키면은 우린 내란죄로 고발하겠다. 공방이 오갈 거 아니에요. 그런 공방의 장으로 자신들을 끌어들여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땡큐다.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게 인용 결정이 안 날 거다라는 것. 또 하나는 4월 18일 이후에도 결정이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대통령실과 지금 헌재 앞에서 뭐 단식도 하고 시위도 하는 분들이 주위에 전화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 막 분위기 파악을 했는데 지금 그런 전화가 일절 다 끊겼어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예요. 안도를 했다 오히려. 네. 탄핵 반대 집회 시위자들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건 이제 최소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2년 체제가 될 거다. 그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계속 끌고 간다. 2년. 윤석열은 복귀는 못하지만 네. 조기 대선은 벌어지지 않는다. 고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 뭐 그럴 일이 전혀 없다. 어차피 대부까지 가니까. 그냥 뭐 그런 다른 사건들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윤석열도 안 돼.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대행 체제를 가지고 뭐 아주 기괴한 형태입니다만 끌고 가는 상황 속에서 보수 진영이 뭐 극우 진영이 일정한 반전을 마련해낼 수 있을 가능성들을 만들어내자 뭐 이런 식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2년 동안 나라는 근데 망할 것 같은데요 오늘 보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상황 주식시장도 지금 아니 이런 상황에서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탄핵 파면하지 못하는 나라에 어느 외국에 있는 국가가 대외 신인도를 믿고 그 나라에게 투자를 할 것이며 그런 반민주적 국가를 갖다가 국제사회에서 용인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 이거 뭐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만 그 나락으로 가더라도 자기들의 생존, 자기들의 이익만 유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일부 세력들이 3년 동안 통치했었고 지금도 3개월, 4개월 동안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야당에서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얘기들을 거의 음모론 자체를 갖다가 공식적인 내용들로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론은 딱 두 가지거든요. 한덕수 너 왜 마흔역 임명 안 해? 헌재가 결정했잖아. 이거 하나. 또 하나는 헌재 왜 빨리 결정 안 해? 이 두 가지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을 지키는 그 테두리 내에서 대중의 힘을 모아서 싸워나가고 그 힘이 막강한 여론과 민심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주요해야 되고 최악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대비해서 적시에 행동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악의 상황이 토론이 되는 상황 자체는 무의미한 거라는 측면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론도 지금 많이 반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 직후의 상황으로 여론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건 많은 국민들이 이 상황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구나. 국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막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건데 마음을 모으는 문제에 집중해야 될 때 소위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비를 하는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지 이건 뭐 저희가 이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는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는 좀 그런 민심과 여론을 모아서 사회적 압박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대중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안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들 정쟁벌이네라고 얘기하면서 일정한 사람들이 그 틈바구니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의 그 끈질긴 전략이 뭘 하나를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보수 언론까지 다 이제 묶어가지고 뭐 하나를 얘기를 하면은 다 그거를 이제 축구 경기식의 장군 멍군식의 그러한 문제의 차원에서 주장을 하고 해설을 하고 뭐 그런 얘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전략입니다. 그게. 그렇죠. 가령 지금 말씀하셨듯이 마은혁 재판관을 왜 임명 안 하냐. 임명을 해라. 근데 이 임명을 해라라는 거는 가령 이거를 어떤 이해 득실 그러니까는 누구에게 유리한 거냐라는 문제로 접근을 하면은 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유리한 면도 있고 불리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유리한 면이라는 것은 뭐 한 사람이라도 그 성향 뭐 분석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진보적인 성향의 재판관이 추가가 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건 유리한 것이고 불리한 거라는 거는 지금 이 시점에 안 그래도 지금 뭐 4월 18일까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 시점에 마흔역 재판관이 들어가가지고 변론 갱신한다고 뭐 시간 쓰고 이러면서 지금 더 늦춰지면은 오히려 뭐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거는 불리한 것이고 그런 거죠.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어요. 그런데 해설을 이제 요런 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이런 문제가 아니고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거는 헌법을 위반하는 상황 아닙니까?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지금 본인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정문에도 써 있고 이거 임명 안 하는 거는 어쨌든 법률과 헌법 위반하는 것이다라는 게 다수 의견은 그렇게 써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거에 대해서 결론 내는 것에 대해서도 권한대행이든 뭐든 간에 이것은 임명을 해야 될 자기 의무가 있는 것이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론도 내줬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마흔역 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는 중대한 헌법 위반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이 정정을 요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됐든 간에. 그렇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당적이 없는 국회의장도 아니 계속 안 하면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도 왜 임명 안 하냐 임명해라라는 것이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국민의힘 그다음에 윤석열 측에서 뭐라고 하느냐? 민주당이 왜 저렇게 하겠느냐? 5대3이라서 그런 것이다. 5대3이어서 5를 6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절실한 어떤 전략이 아니냐. 봐라. 그러니까는 5대3이 맞으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5대3임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5대3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왜 헌법재판소 이거 빨리 결론 내지 않느냐. 빨리 결론 내라. 5대3 기각. 이렇게 결론 내야 될 거 아니냐. 뭐 난리를 칩니다. 지금 정광훈 이쪽에서 빨리 결론 내라고 헌법재판소로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내용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줄탄핵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물론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뭐 정무적인 판단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논리적으로 따지면 마흔역 재판관 임명을 안 하니까 탄핵하겠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권한대행이 또 그 다음 순서의 권한대행이 또 마흔역 재판관 임명 안 하면 또 탄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이제 조선일보 제목이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야당 총탄핵 대비 국무회의 과반안인 2명 출석해도 열게 해야 뭐 이런 기사 씁니다. 이게 뭐냐면 장군 멍군의 기사예요. 야당이 이 줄탄핵이든 총탄핵이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이 마비시키는 이런 전략에 대해서 지금 우리 편 그러니까는 이 한덕수와 윤석열과 이 국민의힘 편은 뭘 해야 되느냐? 국무회의를 2명만 출석을 해도 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된다. 예. 바로 이렇게 장군 멍군이 다 바로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뭘 써놨냐면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모든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시키자라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줄탄핵이 아니고 총탄핵이라고 여기서 부르고 있는데 총탄핵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총탄핵에 대해서 권한대행할 사람이 없으니까 마흔역도 임명하지 못하고 마흔역 재판관도 임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대선도 치를 수가 없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로 가면 된다. 코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군 멍군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해설하니 언론, 이 조선일보 같은 내란일보 같은 이런 언론까지 끼어들어 가지고는 완전히 이런 장군 멍군식의 세계관을 재생산하고 있는데 이건 애초에 말씀드린 이 애초에 문제의식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러한 얘기가 돼서 이 애초에 헌법을 지켜라라고 하는 얘기는 온데간데 없어진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 아주 고약한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오늘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어요. 이제 헌재가 결단 내려야 할 때. 그러니까 여야가 좀 다시 한 거잖아요. 권영세도 그런 오늘 거 그 얘기했어요. 이제 예. 헌재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기들 판에는 이거 5대3이야. 어차피 내가 아무리 헌재 결단하라고 얘기해도 헌재는 아마 결정을 못 내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주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예를 들면 헌재 결단을 바라지 않는 집단이 아니야. 우리는 합헌적인 집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여야가 다 합의했어.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빨리 헌재가 결정을 내리라고 얘기했으니까 헌재가 결정을 내려서 압력을 가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헌재가 위헌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헌재가 스스로 4월 18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임기가 만료되게 되면 헌재 스스로가 극한 물론 행위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헌재는 불능 상태가 돼버리게 되니까 헌재라고 하는 헌법기관의 기능 자체를 갖다 문란시켜 버리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헌재가 탄핵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헌재가 국헌 네. 문란 행위를 지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진 상황이다라고 음. 좀 그렇다면 이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국회에 가지고 있는 권능은 이 직무상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탄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위헌 위법한 상황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지 않게 되면 이런 위법 상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탄핵을 하는 건 국회의 권능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2번이나 명시한 내용이에요. 예. 그걸 진행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냥 하는 거지 그거는. 그때 가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미리 논의하지 말자. 제가 볼 때 국회가 그런 결정을 하면 그냥 국회가 되는 거죠. 자꾸 이제 5대3으로 그 전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일종의 저는 계략이나 노림수라고 보는데 5대3이 아니고 다른 뭐 김선택 교수도 마찬가지고 임지봉 교수도 마찬가지고 이중범 박사도 마찬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뭐 또 다른 가능성, 가장 유력한 가능성이 한두 명이 사인을 안 하고 뭐 나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시간을 끌면 방법이 없다며요. 이제 맞아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맞아요. 놓여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직권으로 가능하답니다. 헌법재판소장이 직권으로 그냥 강행할 수 있대요. 그냥 아니, 인정을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네네. 그러면 문영배가 해야 되는 거죠. 문영배 재판관이 그거를 하든지 예, 예. 저는 우리가 그걸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보는 게 만약에 뭐 7대1이나 6대2다 6대인데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 계속 나는 뭐 사인을 못 하겠어. 왜냐면 평일을 한 시간밖에 안 열고 그냥 해산하고 그런다며요. 그러면 너 아직도 못 하겠어? 너 아직도 소수견 안 쓸 거야? 소수견이라도 쓴다며. 그러면 근데 난 아직 결정을 못 하겠네. 계속 그렇게 한다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이 확 공지를 무조건 이때까지 합니다. 재판관 여러분 해주십시오라고 그냥 먼저 선빵을 날리든지. 저는 좀 예. 이 상황까지 왔으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으로 뭔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답답하고 그쵸.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예. 불안감이 너무나 많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재판관들이야 맨날 뭐 판결과 선고로 얘기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의문과 의구심과 의혹이 있다면은 좀 공식적으로 좀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 언제까지는 해내겠다, 하겠다, 뭐 이런 뭔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스케줄을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너무 무책임해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도 결정을 내려줘야죠. 그러니까 좀 더 화나는 건 뭐냐면 이 사안이 진짜 복잡한 사안이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관들이 참 매우 피곤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국무회의 절차적이요 비상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앉아 있는 권한대행인 한덕수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포고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윤석열 자기 입으로 야, 내가 검토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봉쇄는 국민들이 다 봤어요. 총 들고 나온 걸 갖다가 선관위도 뭐라 했습니까? 윤석열이 자기 입으로 내가 보냈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체포 명단은 다 확인이 됐어요. 그럼 위헌 위법은 아주 명료한데 그러면 중대성 이 정도 했는데 중대하지 않다라고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는 사람이 3명이라도 있다라고 하는 건 저는 헌법재판관들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오염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라고 하는 건 헌법재판관들이 자기 헌법재판소 법에 근거하더라도 그렇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미 정치적으로 오염돼 있다라고 하는 건 이 결정 자체를 할 수 없는 인물들이 지금 앉아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것처럼 뭐 아주 애매한 사건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전 이 정도 상황까지 아는데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외부에 있는 내란 세력에게 압박을 당하지 않고서야. 소위 법리를만 따진다면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사태는 내란 세력이 여전히 지금도 소위 헌법재판소에 있는 일정한 특정한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그들이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강제하고 있고 또 바깥쪽에는 한덕수 최장목에게 어떤 압박을 넣어서 그들이 마흔역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내란이 여전히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란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을 내버려두고 내란이 4개월 동안 지속된다라고 하는 건 민주공화국에서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좀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지금 뭐 애매합니다. 제일 최악의 방법은 결정 권한 자체를 없애는 거죠. 실제적으로. 어디에요? 아까 어디든 그러니까 마흔역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권한대행의 결정 권한을 없애버리거나 아니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결정 권한을 없애버리거나 이건 최악의 상황인데 아니, 이 권한은 누구한테만 있냐? 국민한테만 있는 거죠. 그러면 국민을 지금 대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어디냐? 국회인 거죠. 그럼 국회가 소위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뭐 국회가 어떤 판단을 할지 제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위기감이 엄청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난 이후에 조기 대선이 벌어지게 되면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근데 그게 왜 위기를 느끼지? 아니 이건 상대 진영이니까 당연히 위기를 느낄 수밖에 아니 없죠. 그게 민주 사회에서 그럼 우리가 윤석열이 대통령 됐다고 위기감을 느낄 그러니까 정권을 뺏겼다라는 그 상실감, 예. 권력을 잃었다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아니 그거를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나? 아니, 자꾸 저는 대변을 하는 예. 거예요. 저한테 하나 더 한꺼풀 벗겨가지고 예. 물어보면은 제가 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 뭐 말씀하세요. 예.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위기감과 불안감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는 정치 보복을 정말 할 것이다. 강하게 할 것이다. 어. 그래서 우리는 진짜 다 죽는다. 어.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감. 그러니까 음. 이거는 정말 선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되겠어 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이념과 사상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 비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에 페북에다가 썼거든요. 내 대학교 학과 2년 후배라서 내가 마은혁 재판관 잘 아는데 그 사람은 인민노련 사람이다. 사회주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맨손으로 혁명을 하려던 사람이다. 헌법재판소를 적화하는 공작을 할 수 있는 1급 요원이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해요. 아니 차명진 씨 이야기는 그냥 그 코멘트를 할 필요가 없을 아니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말을 굳이 인용할 필요는 없는 게 그 사람은 이제 세월호 참사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을 욕보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무슨 해안이나 그리고 대학교 때 뭐 했던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김문수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전향을 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아니 소개시켜드리냐면 그러니까 그 단어도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쁜 게 전향을 했다 안 했다라는 이 사람의 양심의 자유와 관련해서 전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누구죠? 차명진이라는 전 의원이 그 사람이 마은혁이라는 사람에 관해서 그 마음을 알지도 못하거니와 그 전향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1950년대 우리가 공산군이랑 싸울 때 이제 이야기를 했던 단어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다시 나오면서 차명진 씨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그냥 그 사람의 그 단어랄지 그 사람이 뭐 어떤 전쟁해 가지고 말하는 거랄지 이런 것들이 민주사회 안에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소개시켜드렸냐면 예, 이 얘기를 음. 이제 거리에서 투쟁하는 태극기 부대라든지 국민의힘에서 받아가지고 마은혁 재판관을 공격하는데 인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들이 예. 실질적으로 뭐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결정을 보수파에서 뒤집을 만한 명분과 논리 근거로 삼는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요. 국가가 판사로 임명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건 딱 단순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국가가 한 행위인 거잖아요. 이거 진보이건 보수이건 상관없이 국가에서 이 사람은 충분히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판사 생활을 하다가 주말에 딸리지 않고 30년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죠. 소위 그 권영세 같은, 그다음에 그 권성동 같은 이런 인물들이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들을 갖다가 뭐 우리법 연구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특히 권성동은 더 웃긴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 때문에 정치적으로 생존한 사람이고 고맙다. 야, 우리법 연구회도 참 좋은 판단을 내라고 얘기했다가 또 이재명 당대표 할 때는 그 전날 승복해라 안 하면 사고 난다 그랬다가 그다음에 또 우리법 연구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정신 상태가 문제인 거지. 제가 볼 때는 마은혁 재판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해. 그렇게 제껴놓고 생각할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정한 세력이고 국회에서 의원직을 갖고 있고 또한 일정한 지역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치인 집단이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왜 잘못했고 무엇이 잘못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줘야지 언급할 가치도 없어. 얘기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제가 것 언급을 같아요. 했잖아요. 국가가 인정한 판사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비판할 수 있냐? 그렇게 따지면 모든 판사들에 대해서 야, 너 인연이 어디야?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 국가라고 하는 건 통칭해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헌정 질서 하에서 인정한 사람이면 인정을 해야지.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반박 논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네가 나를 갖다가 그만하시죠. 뭐 이런 거. 예. 전향이라는 근데 이제 단어까지 나오고 뭐 그런 그럴 필요는 없을 괴이한 것 같습니다. 괴이한 예.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정당이면 음. 그러니까 마은혁 판사의 뭐 다른 면을 가지고 뭐 얘기를 하면 모를까. 과거에 이제 무슨 뭐 색깔론에 준하는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오늘 아침에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해요. 좌파 활동가래요. 마은혁은 좌파 활동가랍니다. 뭐 똑같은 얘기를 또 받아 쓰잖아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 나간 얘기를 계속해서 하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전술적인 뭐 여러 가지를 스스로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가령 이 걱정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 아까 서두에 시나리오 얘기해서 뭐 장군 멍군 이렇게 사안을 만드는 것도 참 여러 가지로 이제 부작용이 많고 어려운 얘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이제 상상 속에서 이 윤석열 월드식의 이제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한덕수 이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제 질질 끌다가 결국 이제 4월 18일까지 이제 결정 못하고 뭐 이렇게 두 재판관들이 막 퇴임을 하면은 그때 가서 자기 위주로 이제 이상한 사람 2명 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들 원하니까는 마은혁 재판관도 같이 임명하겠습니다. 이렇게 3명 임명하는 그 시나리오를 지금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네. 이제 결국 지금의 이제 헌법재판관들 구도에서 그렇게 3명 들어가면은 아무리 이제 뭐 그중에 뭐 마은혁 재판관이 있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합법적으로 기각을 시키는 뭐 그런 결론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뭐 얘기를 하는 막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마은혁 재판관을 같이 임명을 해야 한덕수 권한대행이 당신 권한대행인데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대통령목 재판관 임명할 수 있어? 라고 따질 때 나 마은혁 임명했는데 왜? 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논리를 이제 피해갈 수 있다. 이런 잔머리를 쓸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국민의힘이 마은혁은 좌파야 라고 노래를 불러버리면 만약에 그런 수를 자기들이 상상하고 있다라면 그 수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참 여러모로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져도 소탐대실하는 사람들이다. 제가 볼 땐 저 소탐대실하는 저러한 습성 때문에 향후 10년간 정권을 못 잡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면서 평화롭게 뭔가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면 정권 교체를 하고 그런 거를 대부분의 이제 그 집회 시위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특히 국민의힘이나 이제 대통령실은 오로지 정권 유지만을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을 하니까 거기다가 그런 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화적으로 그리고 아주 원론적으로 우리가 헌정 질서를 지키자라고 얘기하는 거를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수로 나오는구나. 장군을 불렀구나. 그럼 난 이렇게 먼군 법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정의 실현을 요구했는데 정의 실현이라는 포장지로 감싸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라는 장군 불렀구나. 그럼 우리는 구속 취소 멍군으로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한다 지금. 근데 요렇게 진짜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지금 안에 7대1이나 6대2여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니고 SBS 보도처럼 5대3의 대드락 상태가 실제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봤을 때 첫 번째 5대3의 대드락 상태가 실제로 돼 있는데 문영배의 결정은 이거는 도저히 기각을 하면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누군가 마은혁을 임명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문영배와 이미선의 임기를 연장하든지 그래서 나중에 6명이서 6대3, 9명에서 6대3으로 결정을 하자. 요 시나리오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게 다 이제 붕괴가 된다면 5대3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4월 18일이 되고 이 두 사람이 나가고 6명이 있고 한덕수가 계속 있는 상황에서 있다가 한덕수가 이제 2명을 더 임명할 거잖아요. 그때 이제 마은혁을 넣을지 안 넣을지를 또 결정하겠지만 그래서 역으로 돼서 6대3, 역 6대3 그러니까 기각이 6명이 되는 그러면 윤석열이 복귀가 되는 거잖아요. 몇 개월 후에 그 최악의 상황 그 다음에 또 다른 최악의 상황이 계속 가는 거죠. 문영배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 5대3의 상황을. 그래서 그냥 쓰시오. 나는 공표하겠소. 어? 당신들 선배들도 몇 명 있고 그러는데 마음대로 하시오. 마음대로 하시고 5대3 그냥 갑시다. 그래. 국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라고 하면서 그냥 공지하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5대3으로 돼서 기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 복귀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 속담에 한식해주거나 청명해주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대드락 상황에서 한덕수가 남은 2년을 한다. 아까 이제 장성철 소장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고 한덕수 체제 하에서 윤석열은 가만히 있을 거냐. 6명인데 현재 재판관이 6명이고 나갔고 임기 연장도 안 되고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 윤석열은 당연히 복귀를 꿈꾸지. 그렇죠. 그러겠죠. 그러면 올 가을이나 올 겨울쯤에 내가 복귀할 수 있도록 니들이 만들어봐. 에? 라고 할 거고 그러면 헌재가 기각을 아까 하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럼 몇 개월 후에 윤석열이 복귀야. 그러니까 이 5대3의 상황이라는 거는 끔찍한 거. 5대3의 상황이라는 거는 정말 끔찍한 게 윤석열이 즉각 복귀하는 거냐 아니면 몇 개월 후에 복귀하는 거냐지 한덕수가 2년을 끈다는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그렇죠. 돌아오는 게 전제예요. 윤석열이 돌아온다는 걸 전제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인 그렇지.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감춰두고 있는 거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한덕수로 그냥 한덕수는 계엄은 안 할 거 아니야. 너희들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드락 상황에서 우리가 한 2년 대충 하다가 이재명이 그때까지도 살고 있으면 어쩔 수 없지. 우리는 근데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그때 대선을 치르면 그때 하자. 이런 식의 어떤 베벨스적 전략을 하는 거지. 이게 이 사람들이 바보야? 5대3으로 해서 흐지부지 됐는데 한덕수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하는데 뒤에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가만히 있겠어? 이제까지 이런 짓을 다 했는데 절대 제가 보기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이재명 당대표가 네. 최상목하고 그 한덕수에 대해서는 중대 헌법 위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박찬대가 내일이 최종 라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마지노선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두 사람 탄핵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헌재가 뭘 해야 되냐면 가처분에 대한 지위, 임시지위 문제에 대해서 이번 주 내에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이쪽은 나가는 건데 그럼 헌재의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재판관들의 이 상황 자체를 갖다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7대1인지 6대2인지 5대3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5대3이 명확하다라고 알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가처분, 그러니까 임시지위를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헌재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는 국회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강요를 해도 문영배 소장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할 수 있거든요, 직권으로. 저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들이 그 결정을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법적으로 권한쟁의하고 가처분은 좀 다를걸요. 헌재는 집행하는 곳이 아니라서 권한쟁의에 관해서는 지난번처럼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거는 위헌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여서 바로 임명한다. 누가? 헌재가? 임시지위를 헌법적으로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헌재가 한 발 더 나아가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좀 논쟁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 소송하고 가처분하고는 다르더만요. 권한이 있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아니, 가처분에 그러니까 그렇게 대해서. 계속 우리가 법적인 가부만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 지금 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상황이 계속
그러니까 소수 논리든 무슨 논리든 간에 어떤 법적인 논리를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예. 이러면서 슬슬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이야기합니까? 아유,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더라도 임기 단축 개헌을 하고 그 이야기 한다니까. 했죠. 자기 입으로 했잖아요. 임기 안 채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그리고 우리가 뭐 대통령실 복귀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결정과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뭐 여러 가지 내치는 한덕수 총리한테 맡기고 외치는 어쩔 수 없는 거 하고 임기 단축 개헌해가지고 우리가 빨리 그냥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그런 평화적인 정상적인 상황 만들 테니까 너무 우리 복귀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거짓말쟁이를 어떻게 이런 얘기도 슬슬 하고 있어요. 예. 지금까지 해온 거짓말이 있는데 헌재에서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판판이 거짓말을 한 사람이고 본인이 그 법적 책임 다 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그 자기가 지시 안 했다며. 네, 하여튼 분위기가 상당히 여유로워졌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지금 형사재판에 이미 들어갔어요. 내란죄로. 현직 대통령이야. 근데 헌법에서 내란죄, 외환, 네. 요거는 소추할 수밖에 없어. 소추가 했잖아. 기소했잖아. 네. 근데 한덕수 2년이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또는 윤석열이 돌아온 몇 개월이야. 형사재판 개판됩니다. 공소 기각돼요. 못하죠. 형사재판 개판돼요. 그렇죠. 이거를 노리는 겁니다, 이자들이. 맞아요. 그러고 예. 그것도 면죄부 받으려고 그러죠. 속마음은 형사재판까지, 김건희까지, 주가 조작까지 모든 걸 안전하게 다. 한판 해결할 수 있죠. 예. 윤석열이 노리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국민들을 위해서 무슨 뭔 개헌을 해. 또 직위원이 다 자락을 깔아놨잖아요. 예. 그 공수처 수사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공소 기각 시키면 그 재판은 진행이 안 되는 거, 형사 재판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108명만 딸딸이 뭉쳐놓게 되면 거부권 판판이 행사해서 특검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때가 되면 얼마나 또 강압적으로 소위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갖다 장악하려고 온갖 법 기술을 행사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 정도 상황 자체는 사실상 계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내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보니까 그냥 뻔뻔한 것 같기 정말 많이 뻔뻔하고 그다음 맷집도 좀 있는 것 같고 황당한 상황이 계속 진행될 것 같아가지고 답답해요. 이러다가 물론 아까 그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7대1, 6대2인데 시간 끄는 거를 도저히 보지 못하고 문영배 재판관이 선고일 공지를 하자라고 그렇지. 우겨서 아니요, 직권으로 그냥 직권으로 네, 직권으로. 네. 네. 그렇게 해서 선고일 공지하고 네. 그리고 패를 다 보이는. 그렇죠. 예. 왜 양심에 따라서 헌법 재판관들이 한다니까 우리는 근데 분명히 눈으로 봤잖아요. 이 사람이 헌법 위반을 하는 걸. 그렇죠. 뭐 이거 박근혜 사건처럼 무슨 CCTV가 있네 없네 무슨 사건이 복잡하지도 않잖아. 그리고 그게 국정농단이네 아니네 뭐 저런 거 가지고 탄핵해야 되나? 그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너무나 명료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대성도 명백하고 헌법 수호 의지도 전혀 없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조항이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5대 3이면 3이 기각사유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렇죠. 5대 3이면. 그러니까 지금 그 설명을 들으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문영배 소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판단을 못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국내 뜻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질질 끌어서 누구도 헌법재판관에 있는 사람들은 결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3월 18일까지 가게 되면 그렇죠. 뭔 일인지 몰라. 쟤들이 왜 그랬는지 아무런 것도 모르겠어. 그럼 우린 추정할 뿐이야. 5대 3이야. 근데 우리는 3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보다야 오히려 그 이전에 왜 3이 저런 결정을 했는지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국민이 알 권리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좀 그렇다면 국민들이 판단해야죠. 그때 가서 소위 항쟁을 일으키든 뭘 하든 그건 국민의 판단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것도 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저는 비겁한 행위를 함으로써 윤석열의 복귀를 다 도와주는 꼴이 된다면 우리 모두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작자들은 다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이 돼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돼요. 지금 상당히 5대 3 설을 이제 유력하게 전제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드렸습니다만은 거죠. 네.
계속 뭐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근거는 없는 겁니다. 그 그리고 근거는 아무것도 그럼요, 없어요. 그리고 예. 이제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핵심은 헌법 재판관들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5대 3인지 몇 대 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평의 단계에서는 각기 자기가 기각 의견인지 인용 의견인지 무슨 각하 의견인지 아니면 내가 뭐 여기서 죽고 싶은지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하고 평결 단계로 넘어가야 그러니까 일단은 판단을 하려면 이게 내가 인용으로 보는지 각하로 보는지 기각으로 보는지는 말을 해야.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어. 이 사건은 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다음 법률적 쟁점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 쟁점에 대해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자료들을 다 확인하고 그런 걸 다 한 다음에 이게 이제 평의 단계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한 다음에 그렇자 이제 확인 끝났죠. 그러면 이제 각기 의견이 뭔지 확인해 봅시다라고 하는 평결 단계로 넘어가야 거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예. 그런데 대충 뭐 얘기하는 거 보면은 평의 단계에서도 저 사람은 어떤 의견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제 추측이 가능한 거죠. 추정이 가능한 것인데, 그래서 제가 후일담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 박근혜 탄핵 때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헌법재판관들이 저 사람은 뭐 이런 의견일 것 같은데 저런 의견일 것 같은데 추정할 거 아닙니까? 얘기하는 단계에서, 평의 단계에서. 근데 평결 단계에 갔더니 자기가 생각한 거랑 다른 의견에서 놀랐다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 별개 의견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그때 네. 그런 일이 있었지. 놀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합병일지 몰랐다는 네.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사실 5대 3인지 6대인지 아니면 뭐 누가 집에 가고 싶은 건지 그만두고 싶은 건지 모르는 것이고 그 모르는 거를 밖에 있는 SBS 기자가 어떻게 압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렇죠. 여러분한테 뭐 받글 이러고 전달해 주는 사람은 또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헌법 재판관들도 모른다라는 거를 일단 전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5대 3설 이외에도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또 이런 시나리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평의 시간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짧아졌다. 그리고 이 연구관들한테 뭐 자료도 달라고 안 한다.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 들어서 굉장히 이제 짧아지고 빨리 끝나고 뭐 이런다는 걸 볼 때 그렇죠. 거의 사실관계나 이제 쟁점에 대한 판단은 다 끝난 것이고 그럼 이제 절차에 있어서 넘어갈래? 이제 평결 단계 넘어갈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떤 재판관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요? 네. 이러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한 번 더 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봅시다. 내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러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냐? 요런 거라면 김선택 교수도 그게 첫 번째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요런 거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는 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영배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대행이기도 하고 대행이기 때문에 재판장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재판장 역할을 하면은 소송지휘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게 저 윤석열 측에서 당신이 그렇게 하는 근거가 뭐요? 그랬는데 근거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요라고 문영배 재판관이 답한 적이 있는데 그 소송지휘권을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제 더 계속 이 평결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것은 여기서 그만 얘기하시고 이제 그냥 넘어갑시다라고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는 권한이 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누가 명확하게 이제 더 생각해보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데 무조건 하는 것도 그게 다 같은 어쨌든 재판관인데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게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시간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을 줬는데 계속 뭐 그렇게 시간을 끈다면 그럼 어느 정도 명분이 이제 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는 문영배 재판관이 그러한 권한을 이제는 행사를 하거나 이제 뭐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시나리오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평결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하신 김선택 교수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 주에 기일이 잡히면 8대 0일 가능성 높다. 그런데 이번 주를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8대 0이 아닐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그 경우에 이제 우리가 뭐 5대 3이니 뭐니 하는 그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커져서 그럴 경우가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가 돌아왔습니다만 첫째 5대 3인 거를 우리가 완전히 지금 이제 전제하고서는 모든 논의를 할 필요는 전혀 없고 그러나 둘째 여전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가는 논의는 또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게 이제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셨던 게 지난주 토요일 날 쭉 돌았던 내용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제 내용이 뭐냐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헌재 판단이 섰다. 그러니까 절대 안 할 거다 한석수가. 그러니까 이건 변수사항이 아니다. 또 하나가 이재명 당대표 26일 날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것도 변수가 아니다. 변수는 다 사라졌다. 그렇다면 이번 주가 최대의 적기다. 헌법재판관들이 아마도 판단을 한다면 지난주까지는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번 주에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건데 만약에 이번 주에 판단을 한다면 지금까지 과정을 봤을 때는 이건 뭐 우리가 많이 우려했던 것 같은 상황은 아닐 수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8대1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판단들의 근거가 거기에 있었던 건데 이제 말씀하신 이번 주를 넘겼을 때에는 소위 지금 있는 문영배 재판관도 판단을 하는 순간 파국이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결정을 못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까지 분기점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제 민주당에 있는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가 그걸 매번 해왔던 거잖아 금요일마다. 그럼 이번 주부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서 그 다음 주로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늦게 되는 거죠. 행동은 그때가. 이번 주부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착종돼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야 이거 당연히 8대 0인데 이쪽에서는 야 이거 5대 3인데 이번 주까지 봐야 된다고 하면 이번 주가 넘어가게 되면 4월 11일인데 4월 11일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잖아. 네. 그러면 이번 주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단 자체가 또 적합한 거야. 이 논의가 막 붙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1차적으로 좋아. 그러면 한독수와 최상목은 명백하니까. 위원회의가. 그러니까 이걸 치면서 헌재를 압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이제 그 다음 수 관련해서 엄청 논쟁이 많은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거기에는 우리가 아주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역풍이라는 단어도 분명히 들어가겠습니다만 불예측적인 상황에서는요 수단을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측이 안 되니까 이 수단을 썼을 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수단을 쓸 때는 결단밖에 없는 건데 그 결단이 단순한 거면 상관이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이 돌아오는 결단이 돼버리게 되면 이건 진짜 골 때리는 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어려운 거죠. 칼을 휘두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자체가. 근데 야당 국회 입장에서는 탄핵을 한다고 헌재가 결정을 하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한다고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는 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체적으로 뭔가 결정을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곳은 헌법재판소 또는 국민투표거든. 근데 헌법재판소가 정의를 안 하고 끝까지 4월 18일까지 넘겨야 사실 국회에서도 국민투표를 그렇죠. 할 수밖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를 할 수가 있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또 국민의힘에서는 국민투표를 하려면 3분의 2인데 제적에 3분의 2이기 때문에 개헌 및 그 윤석열 탄핵에 관한 국민투표 일시의 원포인트로 한다면 우리의 뭔가를 받아줘 라고 분명히 속마음으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지. 네. 그걸 지금 국민의힘은 노리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나라가 파탄나고 헌재가 뭐 4월 18일까지 이렇게 되고 그래도 본인들한테는 뭐 쿠든비 베러 그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네. 그리고 그 이후로 넘어가서 국민투표 상황이 되면 민주당한테 타협해라 라고 어떤 늘 우리는 100석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제도 또는 구급파가 활개칠 수 있는 제도를 넣을 거란 말이지. 삽입을 할 거란 말이지. 그게 무슨 기존에 이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를 아주 이상하게 짜 맞춘 거든지 이 인간들은 사익 집단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국민을 위한 개헌보다는 본인들의 정권 유지 또는 권력 유지를 위한 개헌으로 잘하면 갈 수 있겠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의 만수무강 국회의원 영원히 하는 거를 오히려 보장해주는 개헌 쪽으로 갈 수도 있게 만들어주는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집단이다.
그러니까 완전 명태균의 예상이 현실화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4월 18일 이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4월 18일 이후에 민주당의 행보가 중요하고 국민의 여론이 중요한데 그거를 파악한 민주당 수뇌부가 말을 못하고 있는 거야.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전반적인 지금의 전국의 상황은 그런 거예요. 예. 이거 누구도 지금 먼저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근데 그런 예. 혼란한 상황이 권영세 권성동 비대위원장 원내대표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대통령 복귀를 안 하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면은 국회의원 선거 한 3년 있다가 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자기네들은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계속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권력 그러면서 국민들을 담보로 잡고 인질로 잡고 아이고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야당. 어떡해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거듭하고 있고 환율도 이게 불안정한데 어쩔 수 없이 타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A안, B안, C안, D안까지 다 생각을 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 그러고도 남을 집단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을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내부에서도 예. 가장 합리적인 판단은요. 윤석열이 복귀하는 거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좋아하지 않아. 오면 얼마나 피곤해. 좋아하지 않아. 예를 들면 너 사적으로 하니 공적으로 하니 물어보는 대통령이랑 같이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건 매우 피곤한 행위일 수밖에 맞아요. 없고 자기도 싫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을 3년 동안 봐왔는데 진짜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어떤 행태를 보면. 근데 저 사람이 돌아왔을 때 야 우리들 내버려 두겠어? 내버려 두지 않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일부만 그리고 또 극우에 동조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가 윤석열 좋아서 했겠습니까? 그렇게 극우를 통해서 자기가 계속 정치적인 생존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 행위를 하는 거지.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장 소장님이 윤석열하고 3년 동안 한번 같이 정치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우 제가 돌아와? 이런 생각이 꽤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게 맞아요. 되면 기존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권력에서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잘 회피한 맞아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완전히 나라가 박살나는 완전히 거죠. 끝난 그렇죠. 거죠. 박살나는 거죠, 대한민국은. 그 순간. 그러니까 여기에서 역사가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하려면 여기서 한 번은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단절을 해줘야 되고 한국의 역사는 극우 이기 집단 이기주의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극우 집단 이기주의 세력은 거리에서만 존재해라. 예? 그리고 헌정 안으로는 들어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국민들이 좀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단호하게. 압도적으로. 예. 해야죠. 오시면. 예. 오늘 여론조사 저기 여론 보니까는 국민의 80% 이상이 헌재가 빨리 선고를 내리라고 아유, 얘기할 정도의 해야죠. 상황이에요. 그렇지. 80%가 넘었어요. 예. 70한5%인가 해서 이제 80% 이상이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압도적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그리고 없어요. 이런 창발적인 아이디어도 있어요. 김상호 의원 같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먼저 어떤 주창을 해서 네. 새로운 정당 하나 만듭시다. 불가능해요. 국민의힘 분위기상.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동력이 10명이라도 끄집어 나오면 불가능해요. 안 돼? 안 돼. 안 돼? 끄집어 나올 수 안 없고. 그러면은 이게 나라가 국민의힘이 망쳐버린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계속. 민주당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계속 그러면은 네. 이쪽 집단들은 맞아, 그런 것 같아. 이재명 대표 안 되지, 나쁜 사람. 이제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게 그렇게 먹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국갤럽도 그렇고 이번 주 월요일 날 리얼미터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그렇게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 기자님, 네. 저 사람들은 어. 자신들이 국민의 과반 이상 지지를 받는 거 기대도 안 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고. 네, 그렇지. 그냥 우리 사람들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우리의 입장 대변해주고 편들어주고 그러한 세력화가 돼 있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제가 오죽하면 정규재 위원이 오죽하면 이준석 대망론을 그렇게 아주 절절하게 썼더라고요. 절절하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앵커가 말씀하신 야 어떤 사람들이 좀 약간 합리적인 보수들이 좀 등장을 해서 그리고 그 그런 생각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20석이라도 되면 20석이라도 되면 그러면 이게 대화를 해서 뭐 탄핵할 사람은 탄핵하고 그래서 선거하고 그래서 뭐
뭐 완전히 정치판을 바꾸자고 하면,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좀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선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누구든 희생을 해야지. 기득권들이 희생을 해야지. 그렇죠. 예. 근데 뭐 장소영님이 가능성이 없다고 제가 가능성이 없다고 없어요. 봐요. 불가능해요. 제일 잘하실 테니까 국민의힘의 김상호 흐름에 대해서. 의원도 막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요. 미치려고 그래요. 미치려고. 아니 근데 어쩔 줄. 이런 집단이 지금 국회 3분의 1을 장악하고 봐봐요. 집단 내에서 지금 국회 안에서 왕따를 시키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뭐 구의원, 시의원들이 막 너 탈당해라, 너 다른 당 가라, 막 이런 식의 시위를 계속하고 항의 문자, 뭐 전화 엄청 나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무슨 김상호 같은 사람이 10명을 같이 해서 합리적인 보수 세력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나눠 먹을 것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이쪽에서도 줄 카드가 없고 일로 올 명분도 없고.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넘어왔던 사람들은 다 배신자라고 다 작살이 나가지고 정치적 미래가 다 사라져 버렸었잖아요. 박근혜 때. 그 이후 마찬가지지만. 그 유승민 전 의원 얼마나 애절합니까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그래도 수용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익 집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방법은 제가 볼 때 진짜 헌재 재판관들의 어떤 결단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면 제가 볼 때 뭐 최경영 앵커는 가장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건 안 된다. 국민들이 너무 고통받아 만다고 말씀하십니다만 뭐 결론적으로 어쩔 수 없이 민주공화국에서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들 국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여실한 현실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참 답답해요. 왜 이런 분들이 맨날 토요일마다 나와서 저렇게 추위에 떨면서 오들오들 떨면서 이걸 요구해야 되는지 답답하고 또 최극단의 상황이면 나 직장 때려치고 싸울게라는 분들도 댓글이 되게 많아요. 많아요. 근데 야 이게 많아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아니 국민들이 왜 단식을 하냐고. 그러니까요. 일반 당원들이 단식을 한다니까. 난 그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실에서 네. 보좌관도 하고 당원이었었거든요. 되게 분노했지만은 광화문 거리에 나갈 용기가 솔직히 안 생기더라고요. 나가고 되게 나오고 싶었는데. 근데 만약에 이번에 헌재가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저는 저부터라도 광화문에 나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저번에 나오셨던데 보니까요. 아, 그때는 봤어요. 그 방송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야 대단하시다. 이제는 나와서 이렇게 방송이라도 거기 나온다는 게 쉽지는 않은 시위하러 건데. 가야죠. 그게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막 이것저것 저 안에서 생각하면서 그 본인들 생각대로 다 되리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코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하나 좀 매듭을 짓고 싶은 건 네. 아까 제가 이제 보수파 평론가로서 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분위기와 상황들을 설명해 준 거지 저는 거기에 0.1%도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네.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오늘 불안하고 뭐 안 좋은 전망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뭐 이번 주 내에 결론이 나야 된다. 다시 한번 그 점을 강조를 드리고 예. 이번 주 내에 결론이 나지 않고 정말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월드에서 이 상상하고 있는 그렇게 계획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국민들이 뭐 지금 국민들이 왜 고생하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두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죠. 윤석열은 지금 그 집에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그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여론조사상으로 한 이제 윤석열 월드에서 한 40%까지는 내 우리 편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복귀하거나 뭐 해도 그래서 뭐 2차 계엄도 선포하고 해도 이제는 그 전에는 내가 뭐 사전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국민들이 와가지고 막 놀라가지고 뭐 이렇게 안 된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2차 계엄 선포하고 해도 나는 개몽되었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저 좌파들 때려잡는데 다 같이 동참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나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몽됐다고 하는 사람들 한 줌도 안 돼요. 안 돼요. 한 줌도 안 될 것이고 대부분의 국민들 다 거리로 나와서 윤석열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전 세계 그리고 이 우리나라 역사에 그 엄혹하던 시절에도 계엄 선포하고 이런 독재자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얼마 버티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와이로 도망가고 이랬거든요.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절대 되지 않는다. 약간 우리가 좀 힘들고 다소간에 이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은 절대 그렇게 두지 않는다. 그 점을 믿고 우리가 지금은 좀 어려운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그 마지막의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은 뭐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와이 택도 없습니다. 어디를 도망가? 냅둬요, 그거를? 맞는 소리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교원으로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비교원 하나면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48만 원이고요. 휴대폰 통신사 변경에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이고요. 인터넷 성능이 뭐 거기서 거기죠. 현금 혜택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혜택이 적을 때는 150%를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또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인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은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고요.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줍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1644에 1236 또는 010-7612-3303으로 연락해서 현명한 보험 플랜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최근의 정치본색이었고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